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계속 어긋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늘 마음 한쪽이 무겁고 조금만 기대해도 바로 실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덜 노력해서 그렇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삶은 언젠가 지금까지의 수고를 이해해 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을 꺼냅니다. 이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받아들이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삶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삶이 유독 가혹해서가 아니라 삶이 우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문장을 끝까지 듣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희망의 형태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실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들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삶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덜 힘들어졌다고. 이 이야기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인생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왜 우리는 계속 실망하고 계속 기대하고 그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소모하는지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삶이 처음부터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부터 그 질문에 끝까지 답해보려 합니다. 사람이 실망하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무엇이 마치 와야 할 것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만큼 버텼으면 달라져야 한다고. 그 생각은 논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에서 출발한 믿음에 가깝습니다. 삶이 나의 수고를 알아봐 주리라는 믿음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았다고, 인간이 애쓴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규칙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준 것과 삶이 돌려준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가 맞지 않으면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그 저울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망은 사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실망은 이 정도면 다를 줄 알았는데 라는 조용한 전제가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괴롭고 채워지면 잠시 안도하다가 곧 다른 부족함을 만들어내는 구조 말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기대하는 것은 바닷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삶이 반복해서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오해하고 있다고. 이 오해가 계속되는 한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실망의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는 한 그 기대만큼의 실망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를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대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삶이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믿음, 고통은 예외여야 한다는 생각, 행복은 기본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이 전제들이 무너질 때 실망은 줄어듭니다. 기쁨이 늘어서가 아니라 실망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망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음이 무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낭비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이 조용히 자리를 잃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실망의 원인을 보았다면 그 밑바탕에 깔린 더 근본적인 구조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괴로움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조금만 더 참으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마치 고통이 잘못 들어온 손님처럼 언젠가는 나가야 할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이 인간을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마다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삶은 평온한 상태 위에 가끔 고통이 얹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기본으로 흐르고 그 사이사이에 잠깐의 안도와 무감각이 휴식처럼 끼어있는 구조입니다. 이 관점을 처음 접하면 마음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이건 너무 비관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비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려 했을 뿐입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개 더 큰 고통을 부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즉시 제거하려 하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려 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더 씌웁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보다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태도가 우리를 더 괴롭힌다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의 결이 달라집니다.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 대신 이 또한 삶의 기본적인 흐름이라는 인식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여기에는 체념과는 다른 차원의 평정이 있습니다. 포기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가벼워지는 상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서 지혜란 고통을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고통과 싸우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싸움이 멈추면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이 그가 말한 조용한 평온입니다. 그러나 아직 핵심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원하게 되는 걸까요? 왜 만족은 늘 짧고 결핍은 쉽게 돌아오는 걸까요? 이제 이 모든 반복의 중심에 있는 것,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목표를 세웁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기에 의심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전제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 서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복이란 상태는 지속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그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은 곧 새로운 부족함을 발견하고 다음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기 전에는 결핍으로 괴롭고 얻은 뒤에는 금세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면서도 늘 어딘가 불만족한 상태로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고.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채워지면 지루해집니다. 이 두 상태 중 어느 쪽에서도 우리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행복을 인생의 목적처럼 붙잡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을 내려놓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행복을 목표에서 내려놓아야 비로소 삶을 견딜 수 있다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쁨을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쁨이 와야만 삶이 의미 있다는 조건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삶은 덜 협박적이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웃게 되어서가 아니라 웃지 않는 날에도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현명한 삶이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덜 괴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덜함은 욕망을 줄일 때 생깁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의지를 약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보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상처받을 지점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장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문장을 끝까지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삶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듣는 순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반박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느냐고, 그럼 왜 살아야 하느냐고 묻고 싶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삶의 의미를 행복이라는 감정에 묶어두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가 말하는 받아들임이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삶과 은밀한 계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견디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계약, 선을 다하면 덜 아플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삶이 동의한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을 향하던 원망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이해가 자리를 잡습니다. 삶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텅 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냅니다. 억울함, 비교, 자기연민 같은 것들이 힘을 잃고 물러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차분하지만 견고한 태도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기분 나쁜 날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존재 전체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원래 그렇다는 기본 전제를 마음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평온이라 부릅니다. 기쁨이 넘쳐서가 아니라 괴로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상태 말입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납니다. 삶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잘 살고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마음은 조용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그저 견디기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의외로 냉정하면서도 실천적입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식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보통 환경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졌거나 상황이 해결되었거나 기분이 오래 좋아졌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변화는 그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은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따지던 눈이 이제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덜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고 같은 표정을 하고 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기준선이 하나 내려옵니다. 이제 삶은 행복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견뎌야 할 흐름이며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며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할 과정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가 인간을 비관주의자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이 유일하게 정직한 낙관이라고 보았습니다. 허상을 믿지 않기에 덜 무너지는 낙관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좋지 않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날도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더 밝아진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단순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가능한 한 욕망을 줄이고 필요 없는 기대를 제거하며 삶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것. 그는 이것을 지혜의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있는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과도한 기대도 불필요한 증오도 없이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아픔은 여전히 아프고 불편함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삶 전체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삶을 개선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요구를 줄이는 일이라고. 요구가 줄어들수록 삶은 덜 잔인해집니다. 이 태도는 도망이나 회피와 다릅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되 거기에 불필요한 의미를 덧붙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라는 질문 대신 이 또한 삶의 일부다라고 조용히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은 성취가 아닙니다. 결과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유지해야 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크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는 삶의 기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머물 때만 의미가 있고 붙잡는 순간 다음 고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해지겠다는 약속 없이도 오늘을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견딜만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사유가 어떤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은 희망을 주어서가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삶이 갑자기 밝아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덜 오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덜 잔인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 조용한 평정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 상처받고 덜 실망하고 덜 자신을 탓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만약 지금의 삶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를 하나 내려놓는 순간 아직 고통은 남아있더라도 마음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